지난 연휴 동안에요. 한국만 연휴였지, 설 연휴. 다른 나라 유럽이나 미국은 설 연휴가 없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연휴 동안에 경제에서 크게 이 요동을 친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이 굉장히 위태롭다. 즉 유동성이 고갈되어 간다. 마이너스 금리를 하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벌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우량은행이라는 도이치뱅크, 독일 은행이 지금 파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프랑스의 BNP 파리바, 그 다음 영국의 바클레이즈, 이런 유명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가량 떨어졌어요. 그 원인으로는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그리고 저유가,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원자재 관련 상품 파산,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확산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가 주요한 원인일 걸로 보이는데, 좌우간 연초에 주요국 증시가 20% 안팎 급락했다는 겁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22%, 일본이 마이너스 17, 독일이 마이너스 1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있었던 이 사태와 비슷한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넘쳐나던 자금들이 국채나 금 등으로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 98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에서 세계 증시가 20% 떨어진 사례가 있는데, 지금 딱 세계 주요 증시가 20% 정도까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때처럼 뭔가 이 세계 금융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글로벌 복합 쇼크에다가 북한의 미사일, 개성공단 폐쇄 문제 등이 겹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오늘 또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가요, 코스피가 2.93%, 56포인트 내렸고요. 코스닥이 33.62%, 62포인트, 즉 4.93%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정시는 오늘도 내렸습니다. 니케이 지수가요 2.31%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홍콩에요, 타격이 오늘 굉장히 컸는데요. 홍콩의 정시가 4%, 5%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급락을 하던 중국 증시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홍콩보다는 조금 낫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베노믹스 성공하지 못할 거라 그랬는데 엔화는 도로 강세를 띠고 있고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아베노믹스가 거의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이 1월 한 달 동안에 진행되어 왔고, 연휴 기간에 그것이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은행권이 금융위기를 부르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브스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 언론이 이 유럽 금융권이 2008년 미국의 이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 즉 2월 9일 도이치뱅크가 내년에 고금리에 우발전한 사채의 이자를 지급을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도이치뱅크가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내년에 이자를 못 낼 것 같다라는 이 평가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위기가 가시화됐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자본 확충 계획과 소송 문제로 인해 건전성 문제가 지적이 된 건데요. 도이치뱅크는 작년에 6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본 손실이랍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도이치뱅크가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말했고요. 도이치뱅크의 주가는 연초 대비 57%나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반토막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정 건전성 우려가 도이치뱅크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요. 영국의 바클레이즈 은행, 굉장히 오래된 큰 은행이죠. 40%가 주가 떨어졌고, 프랑스의 BNP 파리바
세계적인 은행인데 37.8%가 떨어졌습니다. 유럽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로 현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유가에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원자재 관련 파생 상품들이 전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유가로 에너지 기업들이 유럽의 은행들로부터 빌렸던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큰 은행들이 돈이 물려서 파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콩이 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홍콩이 그 지난 이 설날 아침에 노점상을 철거를 하다가 홍콩의 노점상들이 경찰에 맞서서 폭력 시위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한 3년 전에 홍콩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던 세력들이 나와서 1박 2일간 이 전투를 방불케 하는 그런 격렬한 싸움이 몽콕, 이 홍콩의 그 야시장으로 유명한 침사추 위에 있는 몽콕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몽콕 시내가 거의 이 몽콕이 거의 전쟁터 비슷하게 되는데 경찰이 총을 하늘로 향해서 쏘는 사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반영되면서 홍콩이 더 이상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홍콩의 흔들림이 심하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고 부동산 중국 시장이 폭락하고 자본 유출 등 이런 부분들이 홍콩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노점상 철거가 발단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정시에서는요, 북한 핵 문제보다도 미국, 중국, 일본이 더 큰 변수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주가 폭락이 이 국제 금융시장을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전 세계에 멀쩡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 갑자기 1월달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안 요인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지금 굉장히 당황한 사람은요, 작년 12월에 미국의 이 연방준비은행 이 패드가 이 제로 금리를 0.25에서 0.5 사이로 올렸죠.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올해 두세 차례 계속 올려갈 거라고 장담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제닛 앨런 연준 의장이,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장이죠, 미국 의회 정원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안 올리면 나중에 쓸 수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올리고 내년에 2번, 3번, 4번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 이 말을 한 제닛 앨런 연준 의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준의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면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컴퓨터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자는 항상 올라가는 거라 누구나 0% 이상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자를 마이너스로 했을 때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언급할 정도면 참 심각한데요.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된다면 미국의 개인들이나 법인들이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단기 자금을 굴리는 수단으로 잡고 있는 MMF, 머니마켓 펀드가, 펀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의 부담을 개인 예금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은행은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면 돈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생돈을 물러내게 됐으니까 그 생돈을 또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놓고 있는 예금주들한테 너네들이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론적으로 가게와 기업들이 현금을 은행에서 빼가지고, 왜? 은행에 맡겨놓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참 기가 찬 세상입니다. 우리 생전에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돈을 은행에서 빼서 장롱이나 금고에 보관해 두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마이너스 금리인 유럽이나 일본에서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경제적인 충격들을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 과연 이런 부분까지를 전부 이해하면서 조기에 대처해서 정말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 위기와 디커플링이라고 분리시킬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 의문인데, 이 와중에 안철수와 김종인은 경제를 아니 모르니 하면서 두 사람 다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정 성장과 포용적 성장은 다른 것이고 경제라는 것은 공정하게만 해서 시장이 공정하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장 외에도 한마디로 정치가, 사회가 중요한데 거기에는 불평등 성장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야 된다. 시장이 공정하다고 이 사회가, 그리고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시스템으로 또 시장의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불평등 시정 장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김종인 씨는 안철수 의원한테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솔직히 경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모르는 사람한테 김종인 위원장이 강의하려 해봤자 안철수 의원은 또 버니 샌더스나 스티브 잡스 이야기처럼 황당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한국에서 논의되는 정치권의 경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 정도니 지금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경기 둔화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과연 새 부총리가 할 수 있을지, 누구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나 하고 있는지, 한국은 이런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북한이라는 또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는 이런 리스크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한반도에서 서해오도를 북한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든지, DMZ에서 포격전이 시작됐다든지,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이 테러가 서울 한도심에서 한번 터져버렸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기존의 골병에다가 치명적인 독약까지 마시는 그런 행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요, 경제에 대한 비상대응팀을 만들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조언을 받을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